그럼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6학년 학생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저희 6학년 학생을 봤을 때 여기에 이제 6학년 학생 정도면 이제 논리적인 글쓰기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 거와 좀 연결이 계속 되네요. 이런 그럼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 논리적인 글쓰기가 무엇인지, 또 묘사적인 글쓰기라는 말을 좀 쓰셨어요. 이런 묘사적인 글쓰기는 무엇이고 이런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6학년을 얘기하면 이제 생각이라는 객관적인 사고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6학년. 객관적 사고. 객관적 사고. 5학년에는 없어요. 그런 네네. 객관적인 사고. 객관적인 사고는 누구나 다 이렇게 맞아요. 보편성이 들어갈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6학년이라는 거고요. 반드시 거기에는 기납적 추론이라든지 뭐 이게 들어가는 게 6학년이에요.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소문을 듣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자꾸 1시간씩만 뭘 해달라고 이제 얘기가 오는데 얘들이 6학년, 5학년 때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한 달만 하면 수능 논술은 그냥 돼요.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고. 이거 6학년 때가 어떻게 보면 다 좌우하는 거예요. 6학년에서 조금씩 중학교 가서 조금씩 좀 발달하는 거고 그 다음 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사고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6학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4, 5등급, 6등급 나온다고 고2짜리가 그러면 전 중학 6학년 읽기책이라든지 6학년 책을 먼저 접하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죠. 그렇죠. 뭐 하냐고. 뭐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1학년 거 하면 안 될까요? 3학년 거 하면 안 될까요? 중3 거 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중1이나 6학년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낮은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가면서 아 이랬구나 그러면 다 6학년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6학년에서 조금 발달해서 중학교 가는 거고 중학교에서 조금 발달 어떻게 보면 되돌아올 수 있는 게 6학년이다 하는 걸 아주 중요한 6학년 객관적인 사고 아주 중요하고요. 6학년이 되면 그게 가능한 시기예요. 그리고 6학년이 되면 부모님한테 아주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는 아주 창피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저 우리 딸아이가 하도 방을 안 치워가지고 제가 열흘을 안 치워줬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대요? 딱 출입금지를 쫙 붙이더라고요. 아이고야. 관계자 왜 출입금지? 출입금지 그걸 딱 붙이더라고요. 네. 그거 뭐냐면 따지면 혼나니까 왜 말 대답해 하는 게 이제 6학년이 6학년 때 드디어 그때는 이제 내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 게 6학년에서 특히 딸아이들 6학년 때 엄청 따집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차곡차곡 이게 정리가 되면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안 하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6학년 때는 논리가 필요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6학년이 되면은 암기 능력이 막 폭발을 할 때가 6학년. 뭐 애우는 거 뭐 엄청 많이 애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저기 뭐 1, 2학년 때 구구단 애우죠. 네네네. 그거 안 됐던 애들은 6학년을 엉뚱하게 6학년에서 구구단을 애우면 쏙쏙 애워져. 너무 쉬운데? 못 애워가지고 찔찔 매고 있다가 6학년에서는 암기력이, 그러니까. 기억력이 한 번 본 거는 어떻게 보면 안 잊어지는 그런 게 발달하는 게 6학년, 12살, 13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리고 6학년이 되면 이제 5학년 때는 적절한 자료 제시를 해서 친구들 간에 했다면 6학년에서는 뭐 주위에 시장님을 면담하기 이런 게 가능한 시기가 6학년이에요. 뭐 조사하기,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막 애들 거 시험 공부 시키느라고 막 그냥 시험 문제 몇 문제 푸는 것보다 그런 걸 갖고 가서 면담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런 객관적인 사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는 6학년 때 그렇게 막 못 고치면 6학년 말쯤 되면 아이가 스스로 따지고 막 이랬다가 이러면 내가 손해지 하는 걸 아는 게 6학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6학년 되면 출입금지라고 딱 붙여놨다가 6학년 말 되면 스스로 치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따지는 것보다 내가 치우는 게 낫겠어. 낫고 엄마가 치워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못 찾아서 내가 그치, 힘들었었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찾기는 쉬운데 너무 지저분해. 이제 내가 치워야지. 이렇게 하는 게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6학년이 참 중요한 한 13살에 뭐 봄? 13살에 봄을 놓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좋아서 중요하네요. 영화도 많이 가고 친구들하고 영화도 같이 가야 되고 난 선생님들한테 사제동행 꼭 시켰어요. 6학년. 사제동행으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해서 사제동행이 중요한데 사제동행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햄버거 먹고 영화 보고 뭐 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6학년에서 해야 되고 6학년에서는 체험학습에 분명히 아이들끼리 이제 체험학습을 가면 선생님이 줄줄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맞아요. 반드시 모든 별로. 그렇더라고요. 모든 별.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못 생각해서 4학년부터 모든 별로 놔둬요. 그러면 4학년부터 하면은 모든 별로 가면 타는 애만 실컷 타고 좀 이제 행동이 좀 느리거나 뭐 한 애는 뒤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처진 것도 모르는 아이도 있고 뭐 이러고 이제 5학년 때 막 친구의 관계를 중요시 하다가 6학년이 되면 정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딱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우고 이런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그리고 만약에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를 타면 그냥 이거 타자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타면 몇 분 후에 여기 탈 수 있을까요? 이게 6학년이에요. 이것도 되게 논리적이네요. 그럼요. 노는 것도 진짜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할 수 하는 있다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6학년이에요. 이게 저희가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글 써봐 이게 아니라 아니라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논리적인 게 그렇죠. 나오는 게 6학년이고요. 면담에서 결정하고 뭐 조사하고 그쵸. 관찰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관찰에 꽃을 피우는 게 6학년. 6학년이구나. 관찰. 오. 자 이제 이제 또 물어보실 게 있지만 여기 관찰에 나태주의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여기에 오래 보아. 오래 보아 이쁘다 이게 최고입니다. 네. 이제 선생님 말씀해준 게 아까 묘사 쓰기 네네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게 바로 관찰의 최고봉을 이루는 게 묘사입니다. 그렇구나. 묘사란 자기 생각 없이 네네. 요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 꽃이 세 장에 암술이 노란색에 네네. 암술이 오른쪽으로 펴 있고 뭐 있고 이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고 논리를 찾는 거예요. 묘사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내 생각이 좀 중심이 됐다면 여기서는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렇죠. 바라보는구나.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예. 이유가 들어가는. 그렇죠. 좀 고차원적인. 네, 그래서 묘사 글쓰기가 생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라는 게 생기고 뭐 이제 캐릭터라는 게 생기고 뭐 이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6학년 이제 토론할 때는 인터뷰를 많이 시켜라. 뭐 어디 가서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해서 아빠 직장 가서 뭐 인터뷰하기, 아빠 직장의 사장님 인터뷰해오기, 네네네네. 뭐 이런 거 해봐라.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잘못하면 이제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애 때문에 이제 막 사회가 들고 일어나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해주셔요. 학교에서는 해주면 민원이 오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면 여기서 해주셔서 잘 의논을 해서 뭐 공동구청이나 뭐 어디 구청에 돼가지고 아이들이 인터뷰 자료를 만들어서 인터뷰한 질문지를 만들어서 가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아이가 그게 커서 굉장한 재산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그겁니다. 맞아요. 그럴 때 가서 눈치 있게 딱 얘기하는 거야. 딱 들어갔더니 정면에 전화기가 있고 뭐가 있고 묘사를 싹 하는 거예요. 그게 묘사. 그 묘사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눈에 본다 그러죠. 네네. 거기 여기서 숲과 나무 이야기도 여기서 나와요. 그러네요. 네. 나무가 모여서 숲이 네. 되는 그런 그거를 아는 것도 6학년이었군요. 묘사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분명하게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묘사의 방법도 있고 관찰을 잘해야만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6학년이 되면 그 유형 글쓰기가 있어요. 이제 저기 5학년 때는 이제 보조근거 뭐 이렇게 했다면 네네네네. 이제 일문 뭐 문답의 서론, 변론, 결론, 보조근거 이렇게 했다면 6학년이 되면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심 근거, 그다음에 이제 보조근거, 주장, 위괄식이죠. 위괄식 했다면 뭐 두 번째는 주장 먼저 하고 중심 근거하고 보조 근거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관식 그러니까 주장을 주관식이 어디다 되고, 나와야 그쵸, 그쵸. 내가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이걸 만들어가는 게 6학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요 유형별로 글쓰기를 지도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근거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네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좋을까요? 글을 보여주세요. 이게 많은 정답이네. 글을 보여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음. 글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음. 제가 여기 모범 글이라고 써놨어요. 네네. 모범 글을 이렇게 주시고 이거를 정말로 그냥 꼼꼼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 이쪽은 주지 말고 이거는 보조 문장이고 이거는 문제를 제거한 거고 이거는 뭐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하는 거를 잘 안 되면 이렇게 학원에서 철저히 이렇게 의지게 아이들 모든 별로 시켜서 이걸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치고 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6학년에 지독을 반드시 하세요. 지금 교육과정은 1학년부터 지독이 있어요. 1학년에 뒤에 보면 여기 사전 찾기 뭐 이렇게 네네네네. 뭔 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1학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어렵죠. 그냥 이게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반대를 했건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4학년 되면 이제 사전을 찾아가는 사지만 6학년이 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독을 하는 거예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언제 더 중요할까요? 수능 볼 때 중요해요. 맞아요. 핵심 찾고 수능 볼 때. 이게 수능 볼 중심 때 내용. 지문을 빨리 맞아요, 읽어놔야 맞아요. 되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6학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에요. 지금 저희 교육원에서 네. 이제 지문에 대해서 핵심 단어를 찾고 그렇죠. 그다음 문제 대입하고 네네네. 그다음번에 자기가 핵심 단어 잡은 게 문제와 얼마큼 그렇죠. 일치되는가 네네네.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한 3개월 지나면 보여요. 그럼요. 애들이. 예. 그런데 이제 보이는 단계에서도 애들이 이제 그게 보통 부모님들이 기술을 하거든. 이게 아니에요. 능력. 근데 그러니까 난 찾는 예. 방법이 그거예요. 그 문제의 제목과 그다음 주제를 맞아, 이 문단과 맞아. 연관을 시키는 게 애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게 예. 현실로 나타난 건 3학년부터더라. 네. 근데 1, 2학년은 이제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착하다, 나쁘다, 네, 귀엽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3학년, 4학년부터는 그게 효과가 네. 사실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도 실제적으로 공부하고 수능을 볼 때 시간을 한 20%는 아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이 네. 생각별로 이 논술 요 지도 단계별로 잘 지도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저절로 키워져서 고3이나 뭐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거 잘 못하시면 모범 논설문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이걸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인문단의 짜임은 뭐고 중심 문장 뭐다 그러고 아이들한테 주고 그걸 또 치열하게 노연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왜 시험 잘 보는 수능 시험 잘 보는 요령 중에 문제를 읽고 위에 걸 맞아요. 본다든지 뭐 그런 게 그게 있어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에서. 왜냐면 문제에 그 중심을 찾으라는 게 문제일 거니까. 어떤 애들은 읽다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읽다가 또 아무것도 안 돼요. 읽다가 까먹어요. 응,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럴 맞아요. 때는 핵심 문장 동그라미도 쳐야 되고 뭐가 있든 또 그걸 치라고 했더니 동그라미 치는 시간이 1초야. 그럼 그 시간이 더 막 지나서 또 안 돼. 그래서 아이들마다 또 특징이 있어요. 지독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독을 어디다? 머리다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머리다 하는 애들. 왜 책을 한 권 사주면 새 책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애들인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걔는 특출나네요. 여기를 지독을 하는 거니까. 특출나네요. 근데 근데 하기는 어렵죠. 특별한 대부분의 석학들은 지독을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지독을 시키셔서 나중에 이걸 안 해도 머릿속으로 지다게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때가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래, 이럴 때 하시면 도움이 되고 6학년 겨울방학쯤 되면 초등학교 문법 정리라든지 어휘 정리를 해주시면 그 다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주도가 돼야 되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양한 이제 학년별로 있는데 이걸 보시는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 지금 6학년인데 아직 2학년 것도 안 됐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학년에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늦었다 생각해도 지금 시작하면 이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에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늦지 않았다. 뭐 중학생이더라도 아까 전에 고등학생도 초등학교 6학년 걸 다시 본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보는 뭐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준희 원장님께 다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글쓰기와 학년에 맞는 이제 발달 특성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는 이제 독서 지도와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학년별로 저희가 또 읽어야 될 책 선정 되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학년별로 좀 독서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우리 저 학년이나 학생들의 뭐 5학년 권장도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육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춘향전을 읽고도 조선시대 정해진 신분제도와 현대사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단순하게 사랑, 그 다음번에 춘향이는 지조와 절개 지닌 인물이다. 그걸 가지고 논술 빼는 것보다 그걸 현재 시점에서 가져와서 이제 애들이 그걸 다양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결론적인 걸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독서 접근법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선택지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선택이 다양할 길로 있지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쉽고 재미난 책이 있어야 가장 좋다. 맞아요. 아이들도 재밌어야 읽으니까. 내가 쉽고 재미난 책을 읽어야만이 사고의 전환이 기회가 있는데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생각하는 책을 읽으려면 생각이 바빠. 분수가 바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어떤 그런 선택의 폭을 본인에게 기회를 줘라. 그리고 그게 과정과 결론에서 역할이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님의 사고 시점으로 보지 마라. 이 애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라. 애들이 보통 동시나 이런 거 지어보면요. 어린애들이 시험 거 보면 어른이 못 따라가. 그 생각에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소가 나와지고. 그거는 뭐냐. 그 애들의 나름대로의 상상력이 어떤 규제나 통제나 어떤 이런 걸 받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온다. 그 어릴 때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느낀 건 이제 선생님과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이 정답을 정해주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이 있으면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양한 경험, 책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이제 다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많이 늘려주시면 그렇게 늘어난 생각의 폭이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바뀌는 그런 활동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같이 보셔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저도 많이 알게 됐고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런 방향으로 좀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언제 우리 그 이정숙 선생님께서 이제 모든 노하우가 실려 있는 이제 그 교육 강연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혼자도 한 번씩 하실 텐데 외로우시진 않겠죠?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주제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